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단식 19일째인 어제 건강 악화로 병원에 긴급 이송됐습니다. 이 대표는 병상에서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검찰은 7달 만에 다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입원한 병원 앞에는 어제 저녁 늦게까지 지지자와 유튜버가 모여들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로 20일째 병상에서 단식을 이어갑니다. 앞서 이 대표는 단식에 나선 지 19일째인 어제 오전 건강 상태가 급속도로 나빠지면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대표는 아침부터 탈수 증상을 보이며 의식이 혼미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근처 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은 이 대표는 서울 중랑구의 녹색병원으로 옮겨져 회복 중입니다. 당장 위급한 상황은 넘긴 걸로 전해졌지만 이 대표는 병상에서도 단식을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가 국회에서 병원으로 실려간 뒤 어제 오전 9시 2분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언론에 알렸습니다. 지난 2월 첫 구속영장이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에 막혀 불발된 지 7달 만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사업을 민간업자에게 몰아줘 성남시에 200억 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청탁을 받고 부지 용도를 올려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하는 등 수익성을 키워준 구조가 대장동 의혹과 비슷합니다. 쌍방울에게 대북사업 독점권 보장 대가로 북한에 800만 달러를 대신 내게 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이는 기업 민원을 들어주는 대가로 직접 돈을 받지 않고 성남FC에 후원금을 내도록 한 의혹과 닮은 꼴입니다. 검찰은 2019년 공직선거법 재판 증인에게 위증을 시킨 혐의 등도 적용했고 특히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는 개발 과정에서 1원 한 푼 챙긴 적 없다. 검찰이 어떤 증거도 제시 못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왔습니다.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국회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법원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에 도착해 4박 6일간의 외교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에 경고 메시지를 내고 30개국이 넘는 정상들에게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지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뉴욕에서 김민찬 기자입니다. 미국 뉴욕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공군 1호기에서 함께 내려옵니다. 주 유엔 대사와 주 뉴욕 총영사의 환영을 받은 윤 대통령은 곧장 릴레이 정상회담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하루만 스리랑카와 산마리노 등 10개국의 정상들과 만나는데 윤 대통령은 지역별 맞춤형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2030 엑스포 개최지 결정이 2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뉴욕에 머무는 동안 30개가 넘는 정상회담으로 부산 유치에 대한 지지와 응원을 요청한다는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21일 새벽에는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도 나섭니다. 2년 연속 유엔 무대에 올라서는 윤 대통령은 글로벌 격차 해소를 위한 우리 정부의 기여 방안을 설명합니다. 또 내년부터 2년 동안 맡게 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으로서의 활동 계획도 설명합니다. 특히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포함해 유엔 제재에 대한 국제사회 연대도 강조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순방을 떠나기 전 외신 인터뷰에서 북러 군사적 교류를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협력으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도 만날 예정입니다. 미국도 북러 협력에 대해 동맹국들과 함께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밝힌 만큼 한미 정상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입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오늘부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가족명의 재산신고 누락이 논란이 됐는데 이 후보자는 사과는 하면서도 법관의 주식, 부동산 투자에 옹호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수년간 가족명의 비상장 주식을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해 세세히 못 챙긴 불찰이 있었다며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사과했습니다. 이 후보자와 아내 또 아들과 딸은 두 자녀가 10살 내외이던 2000년부터 처가의 회사 비상장 주식을 보유해왔습니다. 현재 가치로 한 사람당 2억 4천만 원어치에 달하지만 이 후보자는 액면가는 250만 원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습니다.
2020년 공직자윤리법 규정이 바뀌기 전 1인당 액면가 1,000만 원 이하 비상장 주식은 신고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라고 미처 생각 못했다는 겁니다. 거듭된 해명에도 불구하고 누락 액수가 너무 크다는 지적이 법원 내부에서도 나왔습니다. 수도권 한 부장판사는 재산 신고를 해본 판사면 이 정도 금액을 누락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만약 10억 원을 누락한 정치인이 기소되면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재산 증식을 위한 건 아니었다고 강조했지만 가족들은 최근 5년 동안만 배당금으로 2억 1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후보자는 법관의 주식과 부동산 투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청렴성에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면 법관이 투자한다고 비난받는 건 온당하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후보자가 1987년 처가와 함께 부산 동래구 농지를 사들이며 농지법을 어겼다는 의혹도 청문회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후보자는 등기와 달리 잡종지로 쓰여서 농민이 아니어도 살 수 있다고 해명했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등기상 농지는 농민만 살 수 있다며 반대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될 당시 배우자의 인터넷 언론사 주식을 신우이에게 넘겼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우이에게 넘겼던 주식을 지금은 김 후보자 부부가 다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여당에서도 위법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솔립 기자입니다. 2013년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청와대 대변인으로 지명됐을 무렵 자신이 보유하던 인터넷 언론 위키트리의 운영사 소셜뉴스의 주식은 백지 신탁 대상이 됐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김 후보자의 남편도 해당 업체 주식을 함께 갖고 있었고 이 지분은 가족인 신우이에게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적자가 나 있는 상태였었고 도저히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우이가 올케가 공직에 갔는데 국가에서 그렇게 백지신탁을 하라고 했는데 그럼 나라도 떠안아 주겠다. 지금은 김행 후보자 부부가 소셜뉴스 주식을 다시 사들였고 현재 가치가 100억 원대로 평가됩니다. 여당 안에서도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공직기간 동안만 가족에게 지분을 맡겨두는 꼼수 거래를 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서 99.9% 회사 주식을 잠시 맡겨둔 것이라며 명백한 통정매매이자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수사할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신우이는 직계 좀비속이 아니라서 이해관계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여기에 김 후보자는 2019년까지 소셜뉴스와 전혀 관련 없었다는 시기에도 상당한 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8년 한 해 소셜뉴스로부터 받은 급여만 7,500만 원입니다. 김 후보자는 2016년부터 3년간 영국과 코스타리카 등지에서 연수를 받을 때 예우 차원에서 보조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후보자가 청와대 대변인으로 간 직후 위키트리의 정부 광고 수주가 2012년 5건에서 2013년 30건으로 6배 가까이 늘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어젯밤 경기도 안산의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 600리터가 누출돼 주변 도로가 통제되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사건 사고 유서영 기자입니다. 통제선이 설치된 주유소에 소방대원이 모여 있고 근처 도로는 양방향이 통제됐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 경기 안산시 고잔동 주택가의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 약 600리터가 흘러나왔습니다. 근처까지도 거의 다 기름 냄새가 나. 100m 정도 거리에서는 잘 나는 것 같아요. 다행히 화재나 교통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경찰과 소방당국이 주변 도로를 통제하고 기름을 제거하느라 약 3시간 동안 차량 통행이 제한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주유 밸브가 고장나 휘발유가 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량 화물칸은 완전히 부서졌고 실려있던 화물은 도로 위에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세종시 장군면 당진 영덕고속도로 서세종 나들목 근처에서 당진 방향으로 가던 18.5톤 규모의 LPG 운반 차량이 앞서가던 1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1톤 화물차 운전자인 60대 남성이 숨졌고 사고를 수습하는 약 2시간 동안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후방으로 1km 지정체됐었고요. 2차로 사고 잔물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경찰은 LPG 차량을 몰던 30대 남성이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어젯밤 9시쯤엔 당진 영덕고속도로 회인나들목 근처에서 영덕 방향으로 향하던 화물차 2대와 승용차 1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가 다쳤고 차량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엔 경남 양산의 한 식당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식당 주인인 60대 여성이 온몸에 화상을 입었으며 인근 주민인 40대 우즈베키스탄 남성이 여성을 구하려다 팔다리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MBC 뉴스 유상입니다.